시장 전략에 대한 고민 많이 되실 자리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별 대담에서 시장이 주고 있는 힌트 잘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포커스 맞춰볼 거고요.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 오늘 자리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의 관심은 올해는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한 달 전부터 이야기를 저희가 했던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이벤트 같아서 이 이야기로 문을 좀 열어볼게요. 최근에 반도체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둔 일단 긴장감 성격이 강하다라고 보시는지, 반도체 현황 그리고 가장 큰 이벤트에 대한 설명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주요 빅테크들 실적이 대충 이제 마무리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AI 투자에 대한 방향성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올해 캐펙스 투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을 했었고요. 특히나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당초 투자액보다 12%포인트 더 늘려서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왜 AI 반도체주들이 이렇게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냐면, 결국은 이제 기대감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엔비디아 실적은 20일 날 이제 발표가 되는데 당연히 좋을 거예요. 네. 네, 엄청나게 서프라이즈일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앵커님도 알고 저도 알고, 네, 여의도에 길 가는 사람들도 엔비디아 실적은 좋은 거 안다는 말이죠. 얼마만큼 좋다는 게 기준점으로 보세요, 대표님? 그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치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가 되게 불안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 그 주가라는 거는 결국 그 실적 성장 이율이 중요하거든요. 네. 당연히 성장은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AI 사이클이 아직까지도 초입에 와 있기 때문에 계속 성장은 하는 건데요. 이제 보통 주가하고 이제 성장률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지난 분기 엔비디아 실적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매출 성장률이 전년 대비해서 265%였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데이터 센터 매출 성장률이 409%였거든요. 그러면 그 전분기 성장률을 과연 이번 분기 성장률에서 얼마나 보여줄 수 있을까? 이걸 또 보는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게 이제 지금 실적 발표 전까지 계속해서 이제 기대감을 좀 이제 낮추는 요인, 불안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실적 발표 전에 너무 기대감이 높아서 주가가 슬금슬금 올라가는 것들이 오히려 더 경계해야 되는 모습들인데, 오히려 지금은 경계하고 있어요, 투자자들이. 그러면 투자자들이 경계를 하면 버블이 쉽게 오지 않죠. 네. 지금 상황 자체의 위치가 사실 엔비디아가 뚜렷하게 조정을 많이 받은 건 아닌 만큼 거품 논란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대표님은 지금 정도의 수준에서는 거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시점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걸까요? 네, 보통 거품이 발생할 경우에는요, 네. 안티가 없습니다. 아, 걱정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걱정하는 사람이 네. 있으니까 아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이야기를 좀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모두가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선반영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후 시나리오를 지금은 어떻게 저희가 최선에서 짤 수 있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요, 네. 일단 실적 발표 전에 어느 정도 이제 좀 기대감을 낮춰놓고, 오히려 실적이 나오고 나면,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고, 가이던스도 훨씬 강하구나라고 해서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동안 이 AI 사이클이라는 게 2022년 챗GPT가 공개된, 네. 2022년 11월이죠. 공개된 이후로 지금 1년 6개월 동안 달려오면서 엔비디아가 8배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더 이제 뭔가 상승 에너지를 가져가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인프라와 서비스 가지고 이 8배 왔으면 충분히 이제 목에 찼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더 좋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확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확장에 대한 부분이 결국 이제 6월에 나오는 애플의 온 디바이스 AI 그리고 퀄컴의 온 디바이스 AI의 방향성에 따라서 AI가 이제는 기존의 서버 인프라 중심에서 이제는 디바이스 단으로 오는구나 라고 해서 더 갈 수도 있죠. 목에 찼다라고 표현을 해주신 부분은 업황의 사이클이 아니라 지금 HBM을 필두로 한 주가의 사이클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대표님? 네네, 맞습니다. 업황으로 보면요. 네. 지금 업황으로 보면 너무 좋습니다. 더할 나위가 없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주가라는 거는
작년에 보면 우리 그 메모리 반등이 본격적으로 나온 게 작년 4분기부터잖아요. 근데 주가는 작년 초부터 달렸습니다. 그러면 거의 9개월 선행해서 간다고 보면요. 보통 9개월이나 이제 뭐 1년, 빠르면 1년까지도 보는데 지금 주가는 결국 9개월 뒤에 업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좀 애매한 포지션입니다. 그러면은 그 대안으로 갈 수 있는 키워드로 인프라 쪽도 이야기해 주셨고요. 온디바이스 쪽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위치가 좀 많이 달라요. 온디바이스 관련주라고 하면은 쉬어간 쪽이 많은 반면에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는 고공행진 하면서 어쩌면 반도체 주요 종목보다 목에 찼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의 밸류에이션 그 이상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쪽이 있어서요. 그거는 어떻게 저희가 전략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 AI라는 사이클, 혁명이라는 말이 함부로 붙진 않죠. 네. 이제 사이클은 보통 이 혁명이라는 사이클이 붙을 정도면 10년 정도는 지속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보통 주가는 한 5년 정도 지속이 되거든요. 우리 지난 10년 동안 모바일 사이클도 보면 그렇습니다. 보통 2010년대 초반에서 2013년, 14년까지 주가들은 굉장히 강하게 달렸고요. 네. 그 뒤로는 하반 쪽에서는 거의 뭐 이렇게 주가는 재미가 없거든요. 지금도 보면 거의 이제 한 5년 동안은 굉장히 많은 어떤 상승 흐름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상승 흐름에서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요, 쇼티지라는 겁니다. 공급 부족. 네. 수요는 너무 넘치는데 공급이 안 된다. 그게 그동안의 AI 가속기, AI 반도체가 공급 부족의 원인이었고요. 이제 AI 반도체 공급 부족이 이제 풀리고 있다. 이걸 이제 마크 주커버그 메타 CEO가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AI 가속기가 풀리면 그러면 이제는 데이터 센터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 쪽에 많은 투자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최근에 아마존이 향후 10년 동안 1,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그리고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손을 잡고 향후 6년 동안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셋업이 되면 전기가 부족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이 전기 소모가 네. 엄청나요. 우리가 검색 한번 하면 이게 구글에서 검색 한번 하면 0.3와트 정도의 전기가 소모가 되는데요. 우리가 챗GPT한테 질문을 하면 이 프롬프트를 넣으면 질문 쭉 답변을 뽑아주잖아요. 그게 한 2.9와트 정도 전기가 소모됩니다. 그러면 그냥 대충 해도 한 10배 정도 늘어나죠. 그리고 이제 이미지 뽑아내죠. 네. 프롬프트를 가지고. 이미지를 하면 텍스트 대비해서 한 6배가 많이 나옵니다. 전기 소모가.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동영상이 오잖아요. 아, 그럼 더 많은 네. 전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 인프라에 대한 걱정들이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미국은 전기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지난 15년 동안요. 전기 수요가 늘어난 적이 없어요. 네, 이번에 그 네. 반환점을 맞이하게 맞습니다. 되는 거군요. 그러면은 네. 수요가 폭발적으로 우리나라에 그래서 과거 이력이 있던 종목 중심으로 나오는 게 그래서겠네요. 그럼 온디바이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의 답변을 주셔서 그럼 대표님께서 그 안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본다면 SSD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저희가 더 높게 해도 괜찮은 신호 보내주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SSD 쪽의 수요가 네. 갑자기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왜 갑자기 늘었냐면요. 우리는 동영상 AI가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네, 소라가 공개됐을 때만 해도 이게 그래 빠르면 내년 말쯤에 나오겠다라고 했는데 오픈 AI가 예상을 깨고 올 하반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동영상을 계속해서 저장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스토리지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단순 가격, 그러니까 어떤 저장 용량에 대한 가격적인 측면으로 보면 기존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SSD 쪽으로 수요가 오냐면 결국 이것도 전기 문제예요. 결국 네. 그렇군요. 전력난이 핵심이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수남의 관점으로 좀 더 이야기를 잠시 후에 해볼 텐데 온디바이스 관련주 거기서 좀 깊이 있게 보고요. 큰 틀에 좀 더 좁혀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조금 더 집중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오늘 새롭게 시작해서 반영되고 있는 이슈를 보면 TSMC 실적이 좋았어요. 근데 이게 헷갈리실 것 같아요. TSMC의 실적이 좋았다라는 게 국내 관련주에도 호재일까요? 수요가 많다라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TSMC와 엔비디아가 그만큼 거래가 많기 때문에 잘 나온 걸까요? 어느 쪽으로 일단 보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번 그 빅테크들하고 TSMC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거는요. 네. AI 수요는 확실하다. 근데 AI를 제외한 우리 전통 수요 있죠? 네. 우리 그 PC하고 스마트폰은 내구 소비재잖아요. 그렇죠. 결국 내구 소비재는 사람들이 어떤 지출 여력이 있어야지 하는 건데 지금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또 영향으로 인해서 어떤 지출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PC하고 스마트폰은 여전히 수요가 부진하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부진하다라는 거고요. 물론 작년 대비해서는 성장합니다. 그리고 일반 서버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AI다. 라는 건데 이게 1년 6개월 동안 끌고 온 그 투자 아이디어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좀 피로감을 느끼는 거예요. 예. 확인되는 거는 AI밖에 없는데 뭔가 이게 확산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 보여주면 이게 이제 사이클의 끝물 아닌가라고 이제 걱정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주가 측면에서 본다면은 비슷한 패턴이 좀 반복되고 있어서 삼성전자에서는 지금 기회가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8단 위주로 흐름이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 12단으로 간다면 대표님의 시선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사이클상에서 12단에서 삼성전자 우위를 점하는 전략도 가능하고 그렇다면 주가도 그에 화답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위치인지요? 네, 그 전제가 맞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좀 강한 시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전제가 맞다고 하면 그 전제 네.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8단은 못했는데 12단부터 잘한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한가요, 사실은? 좀 쉽진 않죠.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여기에 인력을 많이 쏟고 네, 특정 재료를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어떤 기술이라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연결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통 뭐 통신 기술도 뭐 2G, 3G, 4G 잘하던 업체가 5G도 잘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SK하이닉스가 HBM3에 8단까지는 잘했는데 3까지 8단까지 잘했는데 12단부터는 갑자기 삼성전자가 뭔가 티핑 포인트가 생겨서 이걸 추월한다라는 거잖아요. 이 전제 자체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당분간 SK 하이닉스 위주로의 뉴스를 엔비디아방을 뉴스를 받아들이는 걸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하단에서 SK 향 소부장단으로의 압축 전략이 계속 유효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걸까요, 대표님? 그게 이제 엔비디아 실적에서 이제 네. 우리는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구체적으로 좋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시장을 놀래키기까지 해야 되는 걸까요? 시장을 놀래켜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좋은 거는 네.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시세를 이끌고 온 게 엔비디아와 친구들이잖아요. 네. 근데 엔비디아와 친구들이라 그러면 SK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와 그리고 일본의 뭐 디스코라는 회사 그리고 네덜란드의 베시 그리고 이제 대만의 TSMC 같은 업체들이 결국 엔비디아 수혜주로 같이 끌고 온 거잖아요. 이제 여기서 어떻게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났는데 주가 흐름을 보일지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 거고요. 만약에 뭐 이 사이클이 더 길게 간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이 엔비디아 주도의 사이클이 더 강하구나라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뭔가 확장이 된다 그러면요. 약간 이게 용어의 어폐가 있어요. 사실 온 디바이스 AI라고 그러면 네. 이제 서버 클라우드는 안 중요하고 디바이스가 중요해지구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온디바이스 AI, 퓨어한 온디바이스 AI는 몇 년 걸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디바이스의 반도체나 이 하드웨어 스펙들이 못 따라가요. 저는 금방 되고 양산이 되면서 반영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테크에서 이게 네. 약간 그 용어의 과잉들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사실 온디바이스 AI라고 하지만 통신이 없으면 안 돼요.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네. 디바이스에서 일부 AI 연산 부담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통신 장비, MEC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에서 일부 담당을 해주고 그리고 서버 클라우드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온디바이스 AI가 뜨면요. 엔비디아 같은 업체들이 또 수혜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승전 엔비디아란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소부장단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좀 묶어서 질문을 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나리오를 조금 정리해서 대표님 저희 받아보고 싶어요. 엔비디아 실적이 이렇게 나오면 HBM 쪽으로 가도 된다. 온디바이스에 이런 신호가 나오면 이렇게 된다. 아니면은 이 순환매를 이렇게 활용해야 된다. 엔비디아 실적을 키포인트로 잡고 소부장단에서의 포인트 전략을 함께 묶어서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일단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반등을 해서 더 상승한다 그러면 HBM한테 좋은 거고요. 네. 그리고 HBM이 SK 하이닉스 독점 구조가 좀 더 이어진다 그러면 SK 하이닉스 밸류 체인들이 더 강하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삼성 밸류 체인들은 좀 안 좋겠죠. 네, 그런 좀 흐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그 온 디바이스 AI라는 게 이제 6월에 있는 모멘텀이거든요. 왜냐하면 6월에 애플의 WWDC라는 행사가 있고 그리고 퀄컴의 스냅드래곤 X 엘리트가 6월에 공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나오는 칩셋들이 AI PC, AI 스마트폰 쪽에서 어떤 마케팅 포인트를 줄 수 있을지가 이 하반기 시장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죠. 이제는 하반기를 좀 바라봐야 되니까요. 어디를 지금 봐야 되는지가 좀 새로운 포인트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대표님 저희가 이 질문이 가장 핵심일 것 같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어느 쪽에 대표님은 관심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요. 슬쩍 보니까 요즘 뜨거운 요리기판에 대한 이야기도 포인트로 담아 주셨습니다. 키포인트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이게 상승 사이클이 보통 이제 뭐 과거 패턴 보면 순서가 있습니다. 네. 보통 장비주들이 제일 먼저 튀어 오르고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지속이 되면 소재 부품 쪽, 왜냐하면 가동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소재 부품 쪽에 이제 좀 밸류 체인들이 좋아지고요. 사이클의 끝물이 언제냐면 기판주들이 날립니다. 끝물 그럼 지나간 거예요? 요리기판 들썩들썩.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특이한 게요. 네. 우리 2022년 사이클이 그때 꺾일 때 보면 네. 2022년 마지막까지 기판주들이 막 PR 4배 수준의 엄청난 실적을 냈잖아요. 맞아요. 피날레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데 이번에는 약간 변칙을 줬죠. 네, 유리기판이라는 새로운 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이클 순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미리 막 튀어오르고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소재 부품, 가동률 회복에 따른 소재 부품 쪽의 밸류 체인들,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 네, TCK,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회사들 좀 계속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판주 중에서도 유리기판주 업체들, 필옵틱스라, YMT, HB 테크놀로지 이런 회사들 좀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까지 콕콕 집어서 소재 쪽에 대한 관심, 요리기판에 대한 관심까지 가져가 보자.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에서 어떠한 시나리오를 대응할지에 대한 팁까지 얻어봤습니다. 대표님과의 알찬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